2018년부터 19년 그리고 작년에 트럼프가 대선에 떨어질 때까지 트럼프하고 뭉가리는 사이좋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2028년 한국 평창올림픽에 김여정이 김영남이가 오고 또 4월 27일입니까? 판문점에서 뭉가리하고 김정은이가 만나고 또 그해 2018년 6월 12일 지방선거 하루 전날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뭉가리도 여기 갈 뻔했지요. 그런 다음에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하고 또 그해 가을에는 뭉가리가 평양을 가고 2019년 또 2월 말에는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두 번째 만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그해 6월입니까? 5월이죠. 5월에는 일본에 갔던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또 김정은이 뭉가리와 서있어 만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뭉가리하고 트럼프는 아주 사이좋게 정말 미국의 공화당의 포퓰리즘의 장본인인 트럼프가 저렇게 뭉가리하고 사이좋게 지낼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의 보수판의特봉 환자들은 이런 트럼프의 행동을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다 트럼프가 거대한 그레이트 플랜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황당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러다가 앞거는요, 이 작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완전 위기에 뭉가리가 몰렸죠. 방역 실패로요. 2월 말까지. 그런데 3월 20일 전으로 이제 트럼프하고 뭉가리가 통화하고 미국에 무슨 진단 키트나 이런 걸 보낸다고 하고 그러면서 뭐 FDA 허가가 나온다고 이래가지고 총선 하루 전날 미국에서 연방 재난청에서 보낸 비행기가 와서 한국에 진단 키트 등을 싣고 가는 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뭉가리가 대성을 했어요. 그래서 뭉가리하고 트럼프를 보면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은 어떤 일종의 계약 관계가 됐냐. 서로 싫어하면서도 집요하게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이 비전이서 관계일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뭉가리가 바이든 정권을 끌어들여가지고 비핵화 사기쇼 시즌2를 하려고 하니까 바이든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트럼프를 살짝 기분 나쁘게 만들었고 트럼프가 문의 그런 말에 대해서 공격에 나섰습니다. 자, 이 둘이 한때 엄청나게 잘 지내다가 이제서 둘이서 마치 이혼한 부부가 말할 거 안 할 거 다 까발리는 낯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 실마리는 문이 먼저 제공했습니다. 문이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내 친구 문 대통령은 중재력은 A+다. 이 둘이가 2018년까지만 해도 이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둘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핵화에 있어서 미국 대화를 변죽만 올렸다. 그리고 또 트럼프는 문은 나약했다고 공개 설전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뉴욕 포스트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서요. 자, 24일 날 이제 이게 알려졌습니다. 가장 도전적인 상황에서 알게 됐던 김정은은 문을 존중한 적이 없다. 문은 미국에 대해 장기적 지속된 군사적 바가지 세우기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했다. 즉 미국의 주한미군 바가지만 세웠지 나머지는 뭐 아주 상대할 끈덕지가 되지 못하는 인물이다. 우리는 수십 년간 바보 취급을 당했지만 나는 우리가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와 서비스에 대해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며 트럼프가 지금 문한테 대한 비난을 쏟아낸 겁니다. 이 비난의 근원은 뉴욕 타임스의 문의 지금 인터뷰가 확인이 됐어요. 이 인터뷰에서 문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고 또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정액 요구에 대해서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없는 요구였다. 그러면서 한국을 향한 북한의 공격을 막은 것은 언제나 나였다고 자랑하는 트럼프에 대해
문은 완전히 평가절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난 트럼프가 자신의 레거시, 업적을 깔아뭉개는 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나선 겁니다. 자, 트럼프와 문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이어지던 2018, 19년에는 서로 각별했고 20년까지도 그랬어요. 문은 시간이 날 때마다 트럼프를 죽여 씌웠어요. 트럼프가 칭찬하는데 약한 거를 알고는 아예 그냥 돈 안 드는 칭찬을 문이 엄청 했죠. 물론 돈 드는 로비 작업도 엄청 했을 거라 봅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2018년에. 그 이후 통화에서 트럼프의 통큰 결단이 크게 기여했다는데 두 정상이 공감했다 했고 6월 달에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적으로 트럼프의 용단과 강력한 지도력 덕분이다 했고 트럼프도 문한테 매우 유능하고 역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3년 8개월간 9차례 회담을 가졌고 전화통화만 25번 했는데 트럼프 퇴임 이후에 문이 NYT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평가절하했고 트럼프가 여기에 반박을 하면서 둘이 속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문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네가 우리한테 공짜로 해주나 내가 진짜 있었던 일을 속상한 걸 생각하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지독한 인간이다. 요렇게 속으로 생각할 거고 아마 트럼프는 저게 뭐 조금 뿌려놓고 뭔 말이 저렇게 많나. 지가 한 거에 비하면 내 엄청 잘해줬다. 둘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청와대 참모들도 이 트럼프가 변죽만 울렸다라는 말이 좀 과하다라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대로 나갔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전직 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문의 발언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바이든을 향한 메시지 아니겠느냐라는 트럼프 지우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바이든. 트럼프 거는 뭐든 안 된다라는 바이든에게 지금 문가리가 지금 립서비스 차원에서 트럼프 욕을 했고 그런데 이 뉴욕 타임스 이 해견이 그러면 트럼프를 욕을 했으면 바이든한테는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바이든 호감도 없는데 실패했고 바이든에게 이 대북 정책을 계승하라고 경고하는 듯한 이미지를 보이면서 동맹국 전현직 대통령이 둘 다 지금 화가 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은 아마 내부적으로 매우 당혹한 걸로 보이고요. 싱가포르 합의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 머지않아서 이런 이면에 관련되는 스토리들이 등장할 거다. 남북 간의 이면에 관계되는 스토리들이 완전히 불거지면요. 아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겉으로 웃지만 뒤에서는 잔인한 외교라는 특파원 칼럼에요. 미국 행정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워싱턴 한 인사가 전화를 해서 문가리가 뉴욕 타임스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한국어 인터뷰 전문이 있는지 물었고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두고 변죽만 울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 문이 한국말로는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Beat around the bush. 그러니까 덤불 속에 있는 이 숨어 있는 동물을 갖다가 직접 때리지 않고 덤불 주변만 이렇게 때렸다고 영어는 그렇게 표현하죠. Beat around the bush. 자, 그는 트럼프를 노벨상감이라고 추켜 세웠던 문이 설마 그렇게까지 돌변했겠느냐? 아무리 비판받는 전임 대통령이라도 그렇지 동맹국의 지도자를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 되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북한을 오래 다루온 또 다른 워싱턴 소식통에게서도 연락을 받았는데 대충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연구소, 싱크탱크에 일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한국 기자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죠. 문의 인터뷰 기사를 거론하며 백악관이나 국무부 반응이 어떠냐고 기자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문이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경고한 거. 이것은 바이든에게 경고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넘겨받으라고 훈수를 두는
문의 발언에 대해 바이든이 불쾌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문의 NYT 인터뷰가 워싱턴에서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싸늘한 분위기는 단순히 표현 몇 개를 문제 삼는 걸 넘어서는 분위기고 문이 그 직전에 중국 하이난도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 화상 출연을 해서 구동 존의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걸 존중하면서 같은 것을 추구한다라는 시진핑의 캐치프레이즈에 문이 동의를 했고 바이든보다 시진핑과 먼저 통화를 했고 정의용이가 미국에서 지금 이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 모여서 대중 포위 전략을 논의하는데 중국 코앞에 있는 이 샤먼에서 한중 외교자 회담에 응한 것에 대해 미국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5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코로나 확보 문제까지 등장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매우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내에서조차도 스왑을 한다는 건 주고받는데 한국이 줄 게 미국에 뭐 있냐.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갖다 붙이면 주는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한미 동맹을 그야말로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계산 관계로 만들고 있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 같은 이런 공동 가치를 앞세운 미국의 협력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물물 교환 외교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당국자들이 한국의 이 백신 수합 등에 대놓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지만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들을 때는 동맹의 의견도 존중하며 경청한다라는 이런 수사적인 표현이 오는데 그 표현 속에 철저하게 미국이 계산과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미국에 가려운 것을 먼저 긁어줘야죠. 자, 문가리는 입으로만 저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미국을 우습게 알다가는 큰 코 다칠 날이 임박했습니다.